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테슬라 소식에 최대 관심사는 플레드 이벤트죠. 플레드를 인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벤트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거기에 많은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데, 자, 일단 이 플레드와 지금 유력한 세단들을 비교한 표죠. 이제 플러스는 안 나옵니다. 안타깝게 이건 이제 없는 거죠. 플레드만 있고, 그렇지만 탑 스피드 똑같고 60마일까지 가속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90마일로 줄었죠. 그렇지만 파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카고 스페이스, 지금 경쟁사 대비 역시 테슬라답게 스펙상은 참 가성비를 많이 자랑을 하는데요. 뭐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속도는 이미 검증되어 있죠. 물론 이제 스펙은 루시드가 좀 더 빠르다지만 이것도 나와봐야 알죠. 지금 타이칸이 원래 나오기 전에 350kW라고 그리 광고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350kW로 지금 충전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고 이 페이지, 제가 가져온 이 홈페이지가 이 단위가 틀렸네요. 이거는 배터리 단위죠. 와트로 해야 되는데 아워가 붙었네요. 이게 용량인데, 여튼 타이칸은 OTA든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뭐든 간에 350을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270으로 묶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추후 350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와봐야 알지만 일단 테슬라는 검증된 충전 속도를 보여주고, 배터리가 아마 18650을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4680이 아니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2170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18650이지 않을까. 기존 이제 모델 S에서 쓰던 배터리를 계속 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주행거리 타이칸, 저는 이건 실물을 보고, 루시드는 실물을 봤죠. 근데 아직 시승을 못 해봐서 딱히 뭐라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타이칸은 제가 시승을 했죠. 근데 예산이, 가격도 중요한데 이건 플레드 플러스 가격이죠. 지금 가격을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올려버렸습니다. 이래서 테슬라 차량들은 일찍 주문하는 게 어찌 보면 이번 이벤트 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인 건가, 10,000불이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129,990불이 됐죠. 거의 진짜 플레드 플러스 가격. 플레드 플러스도 사실은 가격을 올렸죠. 근데 물론 취소됐습니다. 원래 플레드 가격이 119,990불이었는데 이제 10,000불 더 올린 거죠. 참. 그래서 지금 경쟁사인 루시드에어보다는 좀 싼 편이 됐고, 제가 이제 타이칸은, 저는 이런 돈이 없습니다. 제 예산에는 4S였기 때문에 4S가 아마 이게 지금 플레드랑 가격이 비슷하죠. 근데 그때 느꼈던 점을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확실히 서스펜션의 세팅은 그리고 파이니스, 리파이니스, 이런 마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테슬라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시승하는 중에도 다시 보니까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닿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제가 장기간 보유한 게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체감상으로도 이거 주행거리는,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도 이거 주행거리는 꼽고 있죠. 그리고 충전 환경 안 좋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에러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리고 이런 상호 유기적인 인터페이스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이 잘 원활히 이게 지금 소비자한테 알려지고 있지 않죠. 이거 그 편의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하면 플레드는 요 주행거리가 루시드 대비해서, 요 에어 대비해서 좀 적지만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참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이면 가격, 성능이면 성능. 물론 이제 서스펜션이라든지 코너윅이 당연히 포르쉐보단 떨어지지만, 제가 이걸 안 타봐서 이번에 가서 이걸 타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들의 경험으로서, 그리고 모델 3랑 모델 Y를 갖고 있는 경험으로서 미국 환경에서 딱히 직선 주행에서 제가 불안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접지력이나 이런 것도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환경에서는요. 그래서 가성비가 높다. 그리고 정말 이번 이벤트에 참석하시고 이번에 인도 받으시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미 10,000불을 테슬라가 올려서 이미 10,000불 싸게 사는 효과도 같이 가져간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이야기할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저런 성능들은 익히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New Steer by Wire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휠이 원래 물리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전자제어,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 그러니까 아예 이제 물리적으로 많이 연결된 이제 링키지를 없앰으로써 무게도 뭐 줄일 수 있고, 컨트롤이면 컨트롤 여러 가지를 이제 통폐합 시스템을 가져가는,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이건 확실히 가져가야 될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효율은 효율대로, 컨트롤이면 컨트롤, 이게 이제 앞서 있는 시스템인데, 물론 스틸 바이 와이어는 제가 기억하기로 테슬라가 처음은 아닙니다. 닛산의 인피니티가 좀 더 먼저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안전성을 위해서 라인 하나가 아니라 이제 백업 라인도 넣고 응급 메카니컬 라인 하나 정도는 이제 넣는 것을 구현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이제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스티어링까지 간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과거에 테슬라가 특허라든지 이미 작년에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됐던 바가 있는데, 결국은 실행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런 스티어링 휠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 요크 스타일 휠, 그게 이제 진짜 불편할지 안 불편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들 다 이제 통폐합 시스템의 이제 일환인 건데, 지금 가장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기어 셀렉터 스톡 시스템이 없는데 이제 알아서 차가 눈치껏 드라이브 모드를 들어간다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알아서 오토파일럿도 액티베이트 시킨다는 겁니다. 알아서 상황을 봐서.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대도 되지 않을까. 이게 딥러닝이 기존에 아예 자동화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지만, 로봇에서도 그렇고 현재 인간이 하는 걸 보조하는 거는 정말 끝내주게 하거든요. 과연 그 완성 단계에 도달했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굉장히 지금 플레드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저런 어마무시한 정말 막강한 이제 1.9초는 야 진짜 다시 이걸 상기시켜도 정말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그냥 롱레인지만 하더라도 3초대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저 역시도 지금 기존 이제 롱레인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런 소프트웨어 얘기하면서 지금 최근에 또 이런 V11, 그리고 조금이나마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모델 3랑 모델 Y의 레이더를 없애버렸죠. 없애버렸는데 지금 이거 오토파일럿 성능이 어떨까, 이걸 인도받으신 분들이, 이제 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유튜브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영상들을 올려서 테스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우려를 표명했었죠. 그래도 원래 당연히 비전이 압도적으로 레이더보다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게 퍼포먼스가 떨어지니까, 너무 떨어지니까 없애자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백업용으로 응급시에, 그러니까 견제용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 안전 마진으로 가져가자는 거지, 전 절대로 레이더가 뭐 비전보다 조금이라도 뭐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압도적으로 모든 면에서 낫지만 그래도 보조하는 시스템, 항상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렇게 백업 라인을 가져가지 않으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다른 굳이 이런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스템을 구현할 때 그런 것들이 프로토콜에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했는데, 지금 이런 리뷰들을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테슬라가 굉장히 역시 데이터 기업답게 굉장히 빨리 안정화를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별의별 거 이제 다 테스트 해보는데, 하이웨이에서 오토파일럿을 테스트 해본다든지, 오토파일럿이 이제 스탑을 하는지 거리 조절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테스트를 했거든요. 팬텀 브레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테스트 하셨습니다. 근데 거의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영상상에서 보니까.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물론 이건 개인의 어떤 경험을 공유한 거기 때문에 100% 믿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공개된 이런 보여주신 영상으로는 딱히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저 역시도 조금, 근데 이분이 FSD 베타를 구매하지 않으셔서 제 경험상 이 하이웨이에서도 FSD 베타가 아니어도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이 있으면은 좀 더 이게 팬텀 브레이킹을 밟으려는 듯한 약간의 그런 좀 awkward, 약간 weird한, 약간 이상한 그런 걸 조금 가끔씩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끄면은, 오토파일럿만 쓰면은 좀 더 부드러워지는, 그게 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제 경험상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미약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오토파일럿만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훨씬 더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나. 왜냐면 이분이 CT도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레인 디파처 어보이던스 여러 가지 포워드 콜리전 워닝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 하십니다. 근데 다 잘 작동한다라는 거죠. CT에서도 잘 작동하고, 근데 약간 영상을 보면은 조금 움찔움찔하거나 확 좀 이렇게 팍 쓰는 것도, 그래도 뭐 이분은 감량 그렇게까지 뭐 이상하다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FSD 옵션과 좀 연관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미 어느 정도 성숙했고 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레이더가 없어도 그 대부분의 기능들이 별 무리 없이 잘 된다라는 점과, 역시 새 모델답게 이런 윈드실드, 그러니까 워셔 노즐이 좀 바뀌어서 지금 카메라 베이스로 이걸 지금 다 앞유리를 이제 닦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이런 분사량이라든지 노즐을 좀 개선해서 잘 닦이게, 그전에는 조금 안 닦이는 부분들이 체감상 약간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신형 모델에 있어서 빨리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안정화를 이뤘고, 심지어는 지금 보면은 다른 분들이 이제 밤에도 테스트한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밤에도 레이더가 없어도 잘 작동하더라. 오토파일럿이면은 그 물체를 잘 인식해서, 그리고 매뉴얼로도 이분이 테스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머전시 브레이킹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물론 이제 영상상에선 밤이니까 이제 좀 부닥쳤지만 브레이크가 이제 타다닥 걸리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잘 된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이번에 플레드에 있어서도 풀 비전에 대한 좀 더 높은 기대감, 그리고 성능, 여러모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V11에 있어서도 좀 더 기대감을 좀 한층 높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역시 테슬라의 그런 괜한 우려였습니다. 너무 좀 평가가 좀 제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는 게 여기서 너무 잘 드러나서, 그리고 이런 소소한 뉴스로는 유럽에서도 지금 벨기에에 지금 엄청난 차들이 다 대기하고 있죠. 이거 다 이제 딜리버리를 해야죠. 이거 다 팔린 차입니다. 팔린 차지만 여기 있을 뿐인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번 분기 말에 얼마나의 판매량을 기록할지 참 기대된다. 뭐 물론 이걸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차량이 많이 깔리는 사진들을 볼 때마다 테슬라의 수요는 다시 한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전만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회사 참 정말 차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구나. 이렇게 빨리 안정적인 궤도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빨리 올라와서 확실히 다시 한번 또 이 마음이 쿰쩍쿰쩍한 포텐셜이 더 이제 크게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테슬라가 지금 어느 영역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런 리스트업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차 만들고요. 그러니까 카 매뉴팩처링으로 아우디나 토요라랑도 경쟁하고, 네트워크, 물론 이거는 좀 레벨 5는 저는 솔직히 부정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지금 비전으로 저렇게 확 올라오는 거 봐서는 드라이버가 있는 상태로 리프트나 우버 같은 시스템을, 그리고 스타링크 네트워크 시스템도 있죠.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보링 컴퍼니도 있겠고, 그런 데를 통한 여러 가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슈퍼차저, 이거 뭐 일렉트리파이 어메리카랑도 붙고 있지만 이거 압도적이죠, 뭐 테슬라가. 그리고 집밥도 있습니다. 뭐 데스티네이션 차지도 있으니까 그냥 차지 포인트나 여러 EV 박스, EV고 이런 회사들과도 싸울 수 있고, 오토파일럿은 당연히 모빌아이, 그리고 뭐 웨이모, 크루즈 여기랑 경쟁하죠. 그리고 솔라도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많네요. 이러니 테슬라의 잠재력이, 물론 이게 다 성공하긴 쉽지 않겠지만 지금 기세나 이런 소프트웨어 관리, 데이터 관리 능력으로 봐서는, 그리고 제조 능력까지 합쳐져서 이걸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솔라도 하고 있고, 지금 루프 솔라도 하고 있죠. 솔라 싱글, 에너지 사업 당연히 하고 있죠. 친환경 에너지는 항상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딸려 파니까 최근 파워월에 이런 비딩 시스템, 오토 비딩 시스템이라든지 인슈런스하고, 그리고 딜러십들과도 싸우고 있죠. 다이렉트 세일 하니까.
세미 트럭 만들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거죠. 이거 지금 V11 점점 개선되고, 그리고 지금 아예 게임기 넣었죠. AMD에 RDNA 시스템을 넣어서 사실상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와 동일한 컴퓨터, 지금 칩은 본인이 디자인하죠. 배터리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혼동되는, 이게 카시슬 테슬라는 온전히 자기가 다 만드는 몇 개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도 만들고 당연히 다 만드는데 그건 이제 파트를 받아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원활히 공급이라든지 제때제때 안 되니까 테슬라가 이거는 손수 다 인력까지 고용해서 완전히 수직 계열화하는 무시무시한, 그리고 로봇도 스스로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수 맞춤 제작할 능력, 디자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모델 3나 모델 Y를 찍어내려는 모습과 그 라인 설계라든지, 이렇듯 지금 전방위에 테슬라가 다 걸쳐져 있습니다. 물론 다 포텐셜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일정 부분 수익도 내고 잘하고 있지만, 아직 수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방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런 회사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포텐셜을 굉장히 높게 본다. 뭐 물론 다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지만 마켓 쉐어를 가져갈 만한 포텐셜들이 벌써 이런 데이터만으로도 지금 레이더 없이 하는 그런 거에서 유추해 봤을 때 이런 것까지도 확장이 가능할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워낙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제 세금 내냐 안 내냐 뭐 이런 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당신은 당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다운사이즈 your life를 하고 있는지,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는지,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집 다 팔고, 뭐 익셉션이 있지만 사실상 이제 거의 다 팔고,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를 위한 이제 멀티 플래너터리를 위한 스페이스X라든지, 그리고 AI도 뉴럴링크나 보링 컴퍼니를 위해 통한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를 이미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그런 스타트업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화성에 갈 거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면서, 텍스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 일론 머스크는 주식으로 부자인 거지 월급을 반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컴 텍스가 없죠. 근데 나중에 이제 주식을 어쩔 수 없이, 여기 본인도 밝혔듯이 옵션이 익스파이어 된다라든지 이럴 때는 초이스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을 팔게 되고, 그럼 캐피탈 게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세금을 엄청 내고, 캘리포니아에 여전히 프로포셔널리 내고 있다. 일종의 이제 전에도 얘기했던 이제 너무 부자인데 뭐 기부라든지 도네이션이 약하다라든지 뭐 인컴 텍스 세금도 안 낸다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이제 디펜스를 트윗으로 하는 모습과, 그리고 자신의 목표는 화성 갈 거라는 걸 재차 확인해 줬습니다. 물론 나쁘게 보면 화성 가는 핑계를 대고 자신의 부를 쌓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진취적인 경쟁이 좀 사그러든 시대에 많은 분들이 브렉스루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한데 모아 시야를 저렇게 화성까지 보낼 수 있는 모습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도 지금 이런 돌아가는 사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